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야? 멕시칸. 헤이. 산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CEO 토크 매주 월요일 7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 CEO분들, 그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이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그 한 170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업들인데 보통 중견 기업들이죠. 뭐 10년 이상, 또 매출 100억 이상 그런 데는 기업들 업종별로 한 170개가 있는데 그 매출액으로 따지면 전체가 1조 7천억이 돼요. 1조 7천억이 되는 그룹. 거기 있는 CEO분들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뭔가 아이템이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가 시대 흐름에 맞는 분들을 저희가 특별히 매주 월요일 날 저녁 때 초대해서 진하게 저희가 토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이 시간은 그 회사나 CEO를 홍보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저도 CEO고 여기 임솔대부터 CEO고 여기도 이제 장래 CEO들, 지금 CEO들, 과거 CEO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꼭 경영 서적을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그 진짜 경험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솔직한 질문과 또 답변 속에서 우리가 얻는 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뽑아가지고 좀 우리나라도 지금 뭐 상생호 이런 말 많은데 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전문 기업들이 잘 살아나가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데 우리 CEO 톡이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회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도전하는 금상첨화 네, 박현영 CEO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분은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고요. 오늘 그 저랑 같이 이 방송을 진행할 두 분의 MC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날지직한 남자 날PD 고우성입니다. 저는 이제 전자신문 지식방송이나 북프롬이나 또 와이스 파트너라는 회사를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MC로 나오게 된 공익적 가치를 꿈꾸는 예비 광고인 조준용입니다. 네. 네, 저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책을 쓴 저자이면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임수열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오늘의 게스트이신 박현영 대표님 지금 막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때문에 오신 겁니까 지금? 네. 못 올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분 말고 오늘 CEO톡 방송 개국 기념으로 해가지고 저 미국에서 주가버거가 지금 날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연착이 돼가지고 지금 못 오고 있네. 오늘 밤 늦게 온답니다. 네, 아깝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오늘 밤 늦게 도착한다고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금상첨화가 금찌라고 유명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 아주 한 3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여러분들 지금 덥잖아요. 더위를 싹 씻겨줄 아주 시원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시원하죠? 네. 보통 이런 우리 중견기나 중소기업들이 이 정도의 그 인트로 영상 잘 못 만드는데 이건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이거 제가 이제 외국 쪽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 쪽 바이어분들 많이 만나요.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또 공개된 자리 부분들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외국 나가가지고 저희 회사 브랜드를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뭐 PT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가장 임팩트 있고 저희 회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게 동영상 홍보물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먼저 저 동영상을 먼저 틀어주고요. 그리고 또 많이 제가 또 그런 니즈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 보시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좋아지겠네요. 아무래도. 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금상첨화 여러분들 회사 이름 치고는 뭐 지화자 조크도 아니고 금상첨화 좀 어떻게 보면 뭐 글로벌을 지향하시는데 회사 이름은 되게 토속적이에요. 어떻게 금상첨화라는 이름을 짓게 되셨는지 저게. 제가 사업은 9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금자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금자요? 네, 아무래도 돈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금자를 가진 상호를 꼭 브랜드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네. 금자를 넣을 만한 단어가 전혀 생각이 안 났죠. 금자가. 네, 근데 이제 금상첨화라는 그 네임을 처음에 잡고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 자체에 제일 먼저 나오는 멘트가 이제 금상첨화 뜻 자체가 이제 비단위에 뭐 꽃을 더해라 이런 개념인데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소비자에게 알리자라는 개념을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좀 촌스러운 듯 하지만은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분들 많은 분들 만나시면은 박현영이라는 사람 이름은 잘 모르시는데 금상첨화 회사만큼은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데도 너무 많이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또 중국 사업은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염두를 뒀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네임이기 때문에 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도 금상첨화 이 한자를 보여주면은 압니까? 일반적으로? 네. 사자성어 알고 있나요? 그럼요. 똑똑하구나 중국 사람들도. 여기 보면 밑에 저기 또 온라인 쇼핑몰은 네. 이거 금찌라고 있나요? 네. 금찌? 원래 검찌인데 검찌. 네. 회사에서는 이제 금찌라고 하죠. 금찌. 네. 금찌닷컴이잖아요. 네. 요 금찌 이렇게 보석 같은 저 로고하고 네. 금찌랑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일단은 도메인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매로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제 금상첨화라는 네이밍이 먹혔죠. 네. 근데 온라인 사업을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도메인이잖아요. 네. 도메인을 금상첨화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상첨화하고 가장 어울릴 수 있는 브랜드명을 또 금자가 들어가는 걸로. 네.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가장 고객들한테 친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검지라는 개념이 저희가 이제 검지라는 그 손의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가리킬 수도 있는 거고요. 클릭도 하고. 네, 클릭도 할 수 있는 거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금찌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자. 그리고 도메인을 넣을 때에도 친숙하고요. 그리고 또 도메인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요즘 다 아시잖아요. 뭐 co.kr, com도 돼야 되고, 넷도 돼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금찌라는 도메인을 일단은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내용의 뜻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은 다이아몬드 면마다의 각각의 그 느낌이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금지라는 느낌이 현재는 조금 섹시한 느낌에 좀 많이 치우치기는 했지만은 섹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함들 있잖아요. 뭐 내추럴한 것들도 섹시할 수도 있고요. 우아한 것도 섹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꿈꾸고 있는 거는 섹시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섹시라는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컨셉과 다양한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이제 다이아몬드 자체 느낌의 저희 회사 비아이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중국 갔다 오셨고 네. 요즘 글로벌하게 많이 이제 뻗어나가시는 것 같은데
발음이 금찌잖아요. 네. 금찌. 서양 사람들이나 아시안 사람들이 저거를 발음하기가 글로벌 브랜드로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저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중화권하고요, 네. 동양권하고요. 네. 이쪽에서는 금찌라는 브랜드는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고요. 네. 조금 요즘에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어권에서는 사실 금찌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중화권 느낌이 많이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글로벌 쪽으로 나갈 때 금찌라는 브랜드를 최대한 많이 어필을 하고는 있는데 또 각각의 국가에서 조금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을 혼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게 많은 분들이 여성 의류 전문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그 여성 CEO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여성 CEO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 남성으로서 여성 쇼핑몰을 이렇게 운영하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성 패션보다는 여성 패션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포지션이 크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많이 구입 안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저희 회사 이제 부사장이 디자이너예요. 저희 누님 되세요. 친누님 되시는데 원래 이제 디자인적인 감성을 갖고 또 여성 쪽에 관련되는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포장을 하고 많이 가공을 하고 좀 회사를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여성 쪽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향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컨셉도 생각은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패션 쪽에 여성 CEO보다 남성 CEO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그 창업을 하셨을 때부터 네. 지금 이 금상첨화의 컨셉이 섹시잖아요. 네. 그래서 섹시한 컨셉으로 계속 상품들을 만들어 왔고 또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제까지 판매돼서 성장을 했단 말이죠. 왜 계속 그 섹시, 그것이 가장 큰 그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선택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지. 아니 본인이 싱글이죠 지금요. 아, 저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네. 나도 싱글로. 네. 반지가 보이네. 네. 처음에 금상첨화 시작할 때요. 섹시 컨셉은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미시 컨셉이었어요. 예, 조금 더 나이대가 높은 그쪽 컨셉이었는데 제가 온라인 쪽을 하면서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접근을 할 때 컨셉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내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2005년도 때쯤에 많이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클럽 문화, 그 다음에 이런 쪽 문화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좀 많이 크는 단계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오픈마켓 쪽에 이제 의류를 많이 판매하신 분들 거의 대다수가 그냥 캐주얼, 그냥 싸게 만들어서 그냥 무조건 싸게 파는 캐주얼 쪽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사업할 때부터 싸게 만들어서 싸게 푸는 개념은 가지 말자라는 좀 방향을 정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클럽에 가까운 의상을 좀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시작을 했던 게 또 그 당시에 많이 터졌었죠. 예, 터졌었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2005년도에 만들어놨던 클럽 쪽, 그 다음에 좀 더 캐주얼적인 부분들 컨셉이 이제 시간이 한 8년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은 같이 나이를 먹어갔어요. 먹어가면서 이제 컨셉도 한쪽보다는 좀 다양한 컨셉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고객의 나이도 먹는 것만큼 또 저희도 먹는 것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들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부분도 지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일단 방향은 그렇게 이제 흘러왔는데 외국 쪽에 관련돼 있는 어떤 패션에 관련된 부분들 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은 너무 트렌드에 쫓아가거나 너무 유행에 관련된 부분들 쫓아가면은 사실 너무 경기에 너무 영향을 많이 타요. 가뜩이나 이제 패션이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민감한 상황에서 옷을 그 자체의 컨셉까지도 너무 민감하게 흘러가면은 너무 이제 기복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까 뭐 얘기 드렸지만은 섹시라는 컨셉은 모든 여자가 갖고 있는 로망이거든요. 예. 근데 그 로망은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포장을 하고 더 잘 만들어서 일단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먹힐 수 있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부분이 발생이 된 거죠. 향후에도 바뀔 의향은 없습니다. 자, 근데요.
그 섹시란 말이 네. 어떤 여자가 섹시한 겁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글쎄요. 저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섹시 한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표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남이 봤을 때 섹시하다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자기를 꾸미고 그리고 그거를 또 어떻게 표현할 줄 아느냐가 네. 저는 그게 진정한 그 자기 스스로 느끼는 섹시인가 아니냐 생각을 해요. 네. 뭐 많이 보여주면 섹시한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아 이분은 지금 그거는- 총각이라서 그래요. 이분은 아주 총각이라서. 근데 금지 그 쇼핑몰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의상들을 보고 또 이렇게 보면은 글쎄요 정말 정말 이쁘다. 정말 매력적이다. 어떤 모델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옷이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 그게 보면은 많이 파여진 옷들. 예, 그럼 다음 오늘 그러니까 이미지 지금- 많이 망가진다 오늘 예. 지금. 우리 이제 박 대표님이 지금 그 섹시라는 컨셉 어쨌든 잘 키우시고 성장시켜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회사의 이제 타겟층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고객층들이.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좀 성장을 하고 계시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섹시라는 컨셉을 타겟으로 한 그 고객층들, 그걸 원하는 고객층들에 대한 이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그 접근하는 채널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성공적이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까지 해오시면서 가장 효과적인 어떤 방법 혹은 채널이 이런 것이었다. 하나를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은 뭐 커질 수 있는 환경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이 있었는데 단순히 그냥 어떤 매출을 크게 올리기 위한 방법들도 있었고요. 또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브랜드를 홍보할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많은 대중들한테 보이는 게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 저희 회사가 예전에 아마 버스 광고를 좀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 현재 이제 저희 브라 판매할 때 왕뽕이라는 좀 키워드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겁니다 여러분. 왕뽕 비키니. 네. 근데 이런 이제 오프라인 쪽에 특히 이제 버스라는 광고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 홍보 자체가 매출하고는 사실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영업을 할 때 또 어떤 바이어랑 만날 때 다들 그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있잖아요. 나는 상대방을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를 알면은 참 영업이 정말 쉽더라고요. 네. 예. 먹고 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쪽 부분으로 인해서 그 오프라인 쪽 그다음에 그 오프라인에서 광고했던 버스 광고가 사실은 효과가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2007년도 때 그 오픈마켓에서 상당히 이제 매출 포지션을 많이 이루어냈었어요. 근데 2007년도 때쯤에 제가 오픈마켓 쪽에 어떤 매출 부분들을 거의 다 포기를 하고 회사를 이제 현재 자사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했던 게 현재 말하면 이제 포털 쪽에 광고를 많이 했었죠. 네. 예. 그때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했던 부분들이 회사가 또 한 번에 크게 성장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포털이면 검색 광고입니까? 배너 광고입니까? 검색 광고요. 검색 광고. 검색하고 이제 현재 말하면 이제 그런 비딩이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여기 여러분 이 사진에 있는 게 이게 왕뽕 비키니라는 건데 2011년도에 이게 하루 매출이 5억 이상 올렸다면서요? 예. 하루 매출이 한 달 매출이 아니라 하루 매출이 5억. 와 그럼 이게 얼마 이게 비싼 거 아니죠? 이게 얼마 몇 개가 팔립니까? 하루에 몇 개가 팔린 겁니까? 5억이면? 이게 근데 이제 하루에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네. 보통 이벤트라든지 이것도 이제 전략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한테 사전에 먼저 이제 이런 제품들이 나올 거라는 거를 미리 사전에 공지를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대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보여주고 또 그때 당시에 그때 뭐 오프라인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당시에 공중파도 좀 많이 탔었거든요. 네. 예,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많이 이제 모여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이제 빵 하고 터트리면은 아무래도 좀 매출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히트 상품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나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이제 회사가 있으면 나도 뭔가
대박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박, 소박 뭐 제품 하나 좀 만들어야겠는데 우리 기획에도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생각만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이 왕뽕 비키니 같은 거 어떻게 기획이 된 겁니까 처음에 이게? 꿈에서 계시를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왕뽕 비키니가 나오기 전에 원래 그 저희 회사 그 란제리가 먼저 나왔고요. 네네. 예, 란제리가 먼저 나왔고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회사에서도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지만은 일단은 고객들한테 많이 저희가 설문이라든지 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이제 회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죠. 이게 그때 모델 그대로인가요? 그 디자인과? 디자인은 이제 매년마다 계속 신상은 나오고요. 예. 그리고 란제리가 나올 때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던 부분은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디자인 파트에서 계속 이런 부분에 연구를 좀 하죠. 디자인 부분들도요. 네. 자, 오늘 이상하게 우리가 CEO 토크가 이런 방송은 아닌데 계속 여자들이 나옵니다. 네. 자, 이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나오미 캠벨. 네. 자, 그 언제 나오미 캠벨이 같이 촬영을 하자고 촬영 제안을 했는데 거절하셨다면서요? 이 여자가 촬영 제안했는데 거절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반대 아니에요? 반대? 잘못되면 이상하게 됐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는 아니고요. 네. 전화가 온 거는 아니고 그 한국에 그 에이전시가 있었나 봐요. 한국 에이전시가 있었는데 그 종편 채널이 생기면서 그 종편 채널의 한 방송국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특집 관련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런 글로벌 패션 그 다음에 또 패션 모델들 이제 이런 기획들을 잡았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나오미 킴벌이 있는 그 뭐 에이전시라든지 그쪽을 통해 가지고 얘기가 이제 진행을 됐었는데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그쪽 그 통해 에이전시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도 이제 연락이 왔었죠. 그런 건으로.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나오미 킴벨이 그 한국의 온라인 패션 인터넷을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네. 와. 그래서 사진은 못 하고요. 구입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고 아.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인 인증서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안 되고 없죠. 그러니까 쇼핑은 안 하고 아예 쇼핑만 한다 이거죠. 네. 온라인으로. 네. 예. 그래서 한국의 이 온라인 쪽 관련되는 패션이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다이나믹하다. 그리고 너무 잘 표현을 한다. 그래서 한번 나도 기회가 되면은 한국에 한번 가서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왔었고요. 네. 그걸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을 때 이제 제안이 왔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좀 뭐 현실적인 문제였었죠. 이 친구가 와서 공짜로 찍는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제가 이거를 한번 메이드를 씌워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이제 저희 회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방송국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유통 채널들 있잖아요. 예, 이 업체를 같이 이제 세 군데에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제가 사실은 기획을 했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스폰에서 사실은 조금 예, 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 스폰전을 못 받은 거죠. 네. 예, 아무래도 고액 비용을 줄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이게 패션도 네. 한류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많이 받고 있죠. 네. 네. 자, 그럼 제가- 일단 우리가 이게 여러분이 금찌닷컴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인데 이게 2005년도 만들어 되게 그래서 많이 아까 나무 캠벨도 이런 거 본 거죠. 근데 여기서도 분명 우리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온라인을 어떻게 좀 비즈니스 활용할까 궁금한 것도 많을 것 같거든요. 한번 온라인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예. 일단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면은 모델들 참 이쁘잖아요. 핏도 참 좋고 몸매 좋고. 네. 근데 제가 오늘 그 미용실을 갔는데 네. 오늘 이제 커트를 하면서 그 보조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보조 디자이너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금지에 대한 얘기가 우연히 나왔어요. 자기가 자주 들어가서 눈팅을 하는 곳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왜 안 사고 눈팅을 하냐 했더니 이걸 입으려면은 살을 좀 더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멋있게 나오고 그래서 입고 싶은 옷.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내 몸과 마음이 준비를 해야만 되는 옷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올 여름에는 다이어트를 해서 한번 꼭 입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우리 저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그 이 섹시함의 컨셉을 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비슷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생활상도 비슷하고 남자친구들의 외모나 생김새도 비슷하고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외모도 비슷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금지 좋아하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여성으로서 자기의 남자친구가 어떤 머리를 했으면 좋겠냐. 내 머리를 가지고 해봐라. 그 머리에 지금 금지 스타일. 그 머리 금지 그 스타일. 아래는 보지 말고 위에만. 야, 너무 아프다 이거. 하여튼 이래서 이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우리가 약간 어떤 모델은 정말 특수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저런 사람들을 모델로 하고 근데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입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옷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꼭 살을 빼야만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니죠. 네,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회사 자체가 컨셉이 좀 섹시한 부분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좀 그쪽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또 좋아하시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서도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미국 쪽에 바이어하고 제가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미국 쪽에 들어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미국 쪽에 있는 바이어 그 나라에 있는 미국 국민들은 우리 집 스타일이 너무 좋대요. 예, 정말 미국에 들어왔었을 때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쇼핑몰이 저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쪽에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현재 잘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미국 내에서도 요즘 이제 쇼핑몰이 좀 뜨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요. 근데 미국에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의 매출이 거의 상당히 커요. 몇천억 정도 이상이 되니까. 근데 항상 저희 집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정말 미국에서도.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이 못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이제 회사 내부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비용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공간, 예, 그 다음에 재고, 그 다음에 또 사이즈가 SM하고 라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같은 디자인이 아니에요. 옷이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비가 확 뛰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이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도 이제 좀 더 글로벌 부분에 초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도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금치 스타일이 분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조금 더 금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또 같이 저희가 또 뭐 연출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코디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스타일링하는 부분이라든지도 많이 제안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이 그 나이에 따라서 많이 변해가거든요. 그 변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10대 때 좋아했던 옷, 그 다음에 20대 초반 때 좋아했던 거, 그 다음에 또 한 살 두 살 먹어갈 때, 예, 뭐 사회 초년 들어갈 때, 대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뭐 나이를 조금 먹어갈 때, 또 애를 낳고 지날 때, 이 다 달라져요. 남자들도 조금 느리긴 하지만은 패션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선호하는 게요. 근데 여성분들도 그런 부분이 강하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보다는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사실은 조금 더 과감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오히려 반대네요. 네. 근데 우리 금지에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아주 멋진 디자인의 옷들을 자꾸 이제 많이 만들잖아요. 네. 많이 생산을 하시는데 막 옆에 경쟁자들이 경쟁되는 그런 브랜드나 아니면 업소에서 똑같은 걸 자꾸 카피해서 반복해서 막 만들어내서 팔고 있어요. 잘 네. 팔리는 옷들을.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동대문에서 오프라인보다 이제 소매와 도매를 했었는데 저희는 디자인을 다 창작을 했어요. 저희 이제 부사장이 디자인을 다 창작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막 뭐 개발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시장 쪽에서 쉽게 말하면 카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제가 사업할 때 이제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뭐가 하나 터질만 하면은 그냥 바로 다음날 전화면은 막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 근데 제가 그때 답을 참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죠. 너 오지 말아줘. 너 오지 마라. 예. 니네 자꾸 오면은 나 니네 거 더 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을 한다라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사실 옷에 뭐 저작권이라든지 등등이 너무 힘들어요. 네. 디자인 하나 할 때 저작권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뭐 6개월, 1년 걸리거든요. 그럼 누가 디자인 하나 만들 때 1년 전에 저작을 해놓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하면서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패션이 정말 똑같이 만들면 문제가 있죠. 근데 어느 정도는 거의 대다수가 유행이라는 게 사실 모방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트렌드라는 게 결국에는 그 느낌을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예,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방과 창조에 대한 경계가 사실 좀 모호한 부분들이 좀 이 패션 쪽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 있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예, 먼저 해라. 모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라. 그리고 남이 카피하기 전에 카피를 못할 만큼의 디자인을 많이 뽑아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리오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 터진다 하더라도 그 제품을 많이 만드는 정책보다는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카피를 뜨기 전에 남들이 막 판매할 때쯤에 다시 다른 디자인을 계속 만드는 그러니까 전략으로 뭔가 지속적인 가고 혁신을 계속하는 거네요. 네. 그게 일반적인 다른 회사와 비율이 한 어느 정도 앞서간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거의 동종 업계보다는 자사 생산을 하는 비중도 거의 뭐 많고요. 저희는 뭐 자사 제품이 한 70%가 넘어가니까요. 거의 제조업 수준이죠. 네. 예,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아직은 생산 능력 기반이 많이 약하니까. 네. 처음에는 이게 2005년도에 원래는 뭐 옥션이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오픈마켓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금지 자체 몰을 운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뭔가 오픈마켓에서 하시지만 내 브랜드로 내 몰을 한번 갖고 싶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쉽진 않을 텐데 그럴 때 팁을 하나 드린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소기업들이 그 인력도 네. 많지 않고 돈도 많지 않을 텐데. 네. 일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요.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본인 스스로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처음에 온라인 할 때 몰랐거든요. 예. 네. 제가 직접적으로 당시에 뭐 10만 원짜리 사진기 사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진 제가 찍고 그리고 모델도 뭐 마네킹 같은 것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고객들 전화도 직접 받고 포장도 직접 쏴보고 그 다음에 뭐 웹 작업도 직접 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직접 혼자 다 했어요. 포토샵 같은 것도 직접 하고. 네. 이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가능했습니다. 네네. 그때는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던 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하면서 이제 저는 초창기 때는 이제 자사몰보다는 이제 오픈마켓 쪽에 했었죠. 네. 오픈마켓은 하나라도 잘 만들면은 나오는 구조잖아요. 하나의 상품이라도. 근데 자사몰은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많은 상품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광고를 해야 되니까. 광고를 해야 되는데 상품이 없으면은 이쪽으로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마켓 쪽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죠. 근데 오픈마켓 쪽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또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커지고 이제 네, 왜냐면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오픈마켓은 또 그 정해진 영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상품 수는 그렇죠. 적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오픈마켓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가 뭐였냐면은 회사는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더 키워줘야 되는데 네. 오픈마켓 안에서만 제품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 환경에서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매출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그게 이제 제 능력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회사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사에서 안정적인 매출 나올 수 있는 그 포지션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요새 많은 그 젊은 친구들 보면은요 창업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 쇼핑몰을 차리는 게 돈을 별로 투자하지 않고 쉽게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내가 바이럴 마케팅만 조금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쪽으로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거 맞죠. 제가 2005년도에 온라인 했잖아요. 예. 그땐 됐습니다. 예. 근데 제가 2005년도에 시작을 할 때
저는 충분히 그 6년,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저는 솜에서도 경험을 했었고 또 도매에 들어가서도 저는 제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옷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라인 자체를 저는 몰랐잖아요. 근데 온라인 시작할 때부터 사람 써서 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배우고 한 거잖아요. 네. 그때는 충분히 됐어요. 네. 됐는데 왜 요즘은 안 되냐면은 시간이 변하니까 초창기 때 저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들 큰 거예요. 네, 저 혼자 큰 게 아니라 네. 다 같이 큰 거예요. 네. 다 같이 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은 안 뺏기는 거죠. 그 시장을요. 네. 예. 그러니까 더 많은 경쟁력이 있고 더 많은 광고를 투입할 수 있고 더 많은 노하우를 알고 있다 보니까 은밀히 말하면은 패션에 관련되어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도권에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들도 쉽게 못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쪽 시장도 특화가 됐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당연하게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불가능한 거예요. 네. 성공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때 만약에 뭐 성공 확률이 1%였다고 그러면은 요즘은 제가 볼 때는 0.01인 것 같아요. 100분의 1. 10,000명 중에 한 그러네. 명. 네, 10,000명 중에 한 명이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자, 정도. 근데 그 2005년도, 2000년도 초반부터 달라진 거 요즘 그래도 달라진 거는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소셜이라든지 이런 건 그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 먹고 변수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소셜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그 소셜도 엄밀히 말하면은 예, 기존의 노하우가 많이 집대성이 네. 돼야지 더 효율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쇼핑몰이라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인내력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한 2년은 버텨야 돼요.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내가 버틸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금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면 안 되죠. 근데 온라인이라는 게 단순히 옷만 잘 만들어서 그냥 잘만 찍어서 잘만 코디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마케팅도 해야 되고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네. 모델도 해야 되고요. 또 시장 가서 물건도 사와야 되고요. 고객이 전화도 받아야 되고요. 제품도 배송해야 되고요. 광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품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샀는지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사람을 써야 된다 했었을 때 과연 이 몇 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모르면은 사람을 쓰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직접 하면은 못 버티는 거죠. 네. 그 2년이라는 기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패션은 2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계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요. 예,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2년을 버텨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경험 갖고는 안 돼요. 예, 한 두 번 정도를 2번씩. 겪어야지, 예,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내가 지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요. 계절별로. 네. 근데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섹시함과 이 고급스러움이 컨셉이잖아요. 네. 그 고급스러운 만큼 이제 원단도 고급스러운 소재를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팔다 보면 처음 보는 소비자들은 이게 금치가 좋은 소재의 원단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못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뭐 분명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만든 제품들은 반품률이 상당히 낮아요. 저희는 한 거의 1% 정도 선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제품의 퀄리티는 고객들이 현재로서는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객이 원하는 거는 디자인만큼 소재를 많이 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소재 개발은 항상 해주고 처음에 들어오는 고객은 모르지만은 한 번, 두 번 사다 보면은 정말 내가 비교를 하잖아요. 다른 곳에서 샀었을 때의 그 느낌과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골 고객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단 저희 현재 회사로 볼 때 이번에 저희가 홈쇼핑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홈쇼핑 자체가 상당한 제품에 대한 제품력이 있지 않으면 사실 못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번에 충분히 저희 제품력 자체가 검증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사업할 때부터도 원단에 대한 부분들을 직조라든지 그 다음에 원단을 직접 제가 또 직접적으로
진행을 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에도 원단에서 뭐 한 20년 정도를 원래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셨던 그 분도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같이 저희 직원 같이 일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항상 그 KC 있죠. 뭐 제품에 대한 뭐 요즘에 뭐 혼용률이라든지 제품의 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알레르기 유발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저희 회사 옆에 그런 회사가 있어요. 검사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계속 가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의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초창기 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초창기 때는 저희 고객분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너네 옷은 너무 이쁜데 항상 원단이 같아였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다 보니까 원단을 가급적이면 같은 소재를 써야지만 조금 더 많이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 이제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조금 더 원단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이제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 있었죠. 그래 한번 정말 원단 한번 비싼 걸 한번 써보자. 그리고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고객의 평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고객분은 이런 거죠. 옷을 받았는데 정말 비싼 원단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고객이 항의가 들어온 건 뭐냐면은 어떻게 이런 원단을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꽂은 원단을. 좋은 걸 썼는데. 예. 근데 그 차이가 뭐였냐면은 당시에 이제 온라인이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저가에 정말 그냥 한 번 입고 버리는 그냥 그런 수준의 옷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옷을 많이 사입은 고객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모르신다라는 거죠. 내가 입어볼 때는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를 몰라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죠.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제 온라인에서도 양질의 어떤 그런 제품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사이트에서 옷을 한 200만 원짜리도 팔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가란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객분들이 이제 인지를 해주시는 거죠. 아 그래 너희 브랜드 제품 믿을 수 있어. 200만 원짜리도 한번 내가 살 수 있어. 저희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도 많이 나와요. 네. 예,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3,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100장, 1,000장 파는 것보다 브라가 낫죠. 30만 원 아니죠? 브라는 30만 원짜리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외국 브랜드는 있어요. 네. 네. 자, 아니 저 그 이제 한번 좀 그 대표님의 인생 한번 과거서부터 한번 싹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가 이제 동대문 이제 패션몰인데 여수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때 시작했을 때 이제 1999년도인데 네. 그때 이제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서 뭐 어떤 아무런 사회 경험 없이 바로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빚을 3천만 원을 내 가지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6개월에 다 갚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장사가 잘 된 이유가 뭘까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가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저희 회사 저희 집안이 원래 그 패션을 했었어요. 패션 사업을 했었고 저는 뭐 그때 그냥 뭐 중고등학교 때니까 사실은 잘 모르죠. 예. 근데 IF 때가 그때 있었잖아요. 네, IF 98년도. IF 예.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했던 사업이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저 역시 이제 군대를 가고 또 이제 복학을 해서 또 나름대로는 또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또 꿈꾸어야 될 때였는데 그 동대문 쪽에서 패션 사업을 하게 된 거는 뭐 제 의지보다는 저희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부사장이 먼저 디자이너 출신이었고요. 누님. 그리고, 네, 저희 누님이 디자이너 친누님. 출신이었고 그리고 또 패션 공부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또 뭐 디자이너 쪽 계통에서는 아 그래 이 친구 정말 능력이 있는 친구다. 정말 이 친구 뭔가 할 수 있는 친구다. 이런 그런 이제 그 디자이너였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또 사업 전선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프로모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라든지 이런 공장에서 이제 디자인만 만들어주는 거죠. 디자인만 만들어주는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당시에 이제 IF가 생기고 나서 동대문이라는 상가가 갑자기 컸어요. 네. 당시에요. 그때가 이제 붐이었거든요. 아. 네. 그때 이제 뭐 밀레오네하고 뭐 아. 두타 생겨나고 막 이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경험을 먼저 장사에 대한 경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솜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예, 그리고 또 IF 환경이 안 좋은 거로 발생이 돼서 결국에는 또 이걸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또 당시에는 또 이거 자체 시장이 너무 활성화가 됐었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성공 요인이 그때 당시 어떤 경제 사회적인 어떤 타이밍이 맞았었고, 네. 그다음에 같이 함께 아주 멋지게 협업할 수 있는 누님, 네, 디자이너, 네. 이것이 이제 성공 요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땀을 흘리신 거고 그 상태에서. 네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2013년이에요. 네. 그렇죠? 그때하고 경제 상황이 좀 많이 틀리죠. 요즘 또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럼 2013년도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다시 3천만 원의 빚을 내서 동대문에다 가게를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겠어요? 예전하고 똑같은 방식 혹은 뭐 좀 다르게 일하실 것인지. 글쎄요, 자금이 같은 조건으로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일한다 그러면은 같은 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3천만 원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 하러 그러면 사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왜 불가능하냐면은 만들 수 있는 자신은 있는데요. 광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너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예, 그래서 마케팅 쪽보다는 그 정도 돈이 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을 먼저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프라인을 시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공을 조금 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들도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만큼 움직일 수 있겠냐라는 게 좀 의문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은 돈이 없으면은 돈 없이 할 수 있는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의 어떤 그 노하우로는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땀을 밑바닥부터 그 조그맣게 그만 가게를 네. 한 가게를 내서 흘리는 게 낫다 이 얘기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온라인도 요즘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이제 또 이쪽에 개통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요즘에 뜨는 브랜드들도 다 이 개통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툭 나와가지고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라인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 이거죠. 네. 사업의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적인 부분만 얘기를 많이 집중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돈 관리, 자금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죠. 자, 근데 여기서 그 개인 소매상한 거, 좀 가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거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통 기업가라고 안 하고 이제 장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이 기업가가 되셨는데 장사꾼과 기업가 또 장사치라고 하기도 하겠는데 장사치, 장사꾼, 기업가를 한번 애정남처럼 한번 좀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차이가 뭐예요? 장사꾼과 기업가의 차이. 장사치라고 그러면은 네, 장사치는. 남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가 그냥 혼자서 이익을 얻겠다 하면은 장사치일 것 장사치, 같고요. 네. 네, 제 현재 느낌은요. 네. 장사꾼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거보다는 낫는데 남에 대한 배려는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기브 앤 테이크. 네. 그게 이제 충분히 된 분들이 좀 장사꾼이겠죠. 네. 근데 기업가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장사치와 장사꾼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만 돌보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나만 돌보면 돼. 네. 나 혼자만 벌면은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쓰면 끝인 거지. 예, 그래서 전적으로 비즈니스 건들에서 많은 분들 만나시면은 협업이라든지 네. 같은 공동의 어떤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가 않아요. 예, 그냥 자긴 잘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오면은 다 돈 들고 올 거야. 예, 그럼 나는 그냥 그런 사람들만 잡으면 돼. 예, 근데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러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예, 뭐 일단 안으로 볼 때는 직원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뭐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면은 또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거, 돈, 사람, 이거 사실 사업하는 사람은 다 공통적인 과제 같은데 요거는 내가 이제 각자 하나씩 질문 한번 하죠. 제일 지난 질문 하나씩. 네. 지난 걸로? 네, 임 대표님부터 질문 하나 하죠. 일단 그 중국 시장 하면 엄청난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막 앞다퉈서 간단 말이죠. 법인 설립하고. 네. 지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 금상첨화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뭘까요?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는 글로벌 시장을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중국이었고요. 그리고 언제 갔냐면은 제가 처음에 간 게 2001년도에 갔어요. 2001년도에 간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옷을 처음에 하고 만들다 보니까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매출만큼의 사실 얼마큼 돈을 버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옷은 정해져 있거든요. 예. 싸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원부자재를 싸게 매입하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처음에 원부자재를 매입하려고 중국을 들어갔었어요. 예. 근데 당시에는 제가 이제 경험도 없었고 또 중국 사람에 대해서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였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금상첨화에서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 성공. 그리고 이제 제가 2007년도에도 중국을 들어갔었는데 2007년도에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있었어요. 예. 당시에 이제 회사는 또 회사대로 컸었죠. 예. 근데 컸는데 중국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또 중국에서 또 저희 업체를 좀 같이 좀 케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사장님이 또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또 그 분이 요청한 거를 사실 흔쾌히 받아들였죠. 예. 별로 생각 많이 안 했어요. 중국 분이 아니요, 한국 분인데.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중국이라는 시장이 크니까 한번 들어와봐라. 네. 대신 들어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와서 봐라였던 거예요. 예.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와서 봐라. 예. 근데 저는 정말 그 얘기 듣고 한국에 당시에 크게 사무실 운영하고 있던 것도 다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저희 회사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맡기고 정말 한 일주일 만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경험 많이 했죠.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예. 생각은 분명 하겠지만은 몸이 얼마큼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들어갔었을 때 물론 시행착오는 했지만은 더 규모가 작고 더 에너지가 넘칠 때 들어가니까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리스크는 분명 더 적고요. 예. 근데 나이를 먹고 회사 규모가 더 커졌었을 때 한 번도 안 해본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진출했었을 때는 더 그만큼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글로벌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현지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너가 아직 중소기업이니까 이제 오너가 얼마만큼 그에 대한 예전과 관심을 갖고 또 그쪽 나라에 대해서 많이 봐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국 분들이 조금 좀 많이 아쉬운 게 많이 안 나가세요. 그리고 많이 안 나가시고, 그리고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보다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예, 이 외국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본 적이 없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만 어떤 그런 얘기를 들으신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게 꼭 자기가 경험을 다 해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네.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나가라라는 거예요. 예. 뭐가 됐든 나가서 경험을 해봐라라는 거죠. 나가서 얼마 정도, 적어도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래 쓸 필요는 없죠. 네. 요즘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3개월, 6개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 3개월, 6개월 기간이 뭐냐면은 세팅 기간이에요. 세팅. 예,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관리자, 사람에 대한 세팅, 그 다음에 이제 그거죠. 물론 나가기 전에는 이제 분명 한국에서 시장 조사를 다 하고 나가야죠. 예. 중국 시장이 꼭 패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되게 큰 잠재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네, 많죠. 네. 네. 중국이 일단은 생산 쪽에서 현재 내수로 변하고 있잖아요. 내수 시장으로 변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 중국이라는 어떤 그런 기사가 나올 때 너무 이제 후진국 정말 이상한 것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가서 보면은 예, 정말 옛날 그랬잖아요. 뭐 누구죠? 뭐 김정일이가 상해 가가지고 뭐 천지가 개벽한다 할 정도. 네. 정말 그 정도예요. 예, 너무 많이 변해요. 네. 너무 많이 변하고 너무 많이 커질 것 같고요. 근데 그 시장을 저희가 분명 한국 사람이 제일 접근하기가 좋거든요. 제일 좋잖아요. 예. 또 현지 가면은 또 저희 같은 동포도 있고, 네. 예, 조선족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한류 영향도 분명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한국이 한중일 나왔었을 때 사실 일본 쪽 힘들거든요. 중국 비즈니스 할 때요. 오늘도 제가 중국 가가지고 얘기 잠깐 나눴는데 이번에 그 일본 문제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이제 일본 자동차들 자체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유소로 가면은 기름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야. 아, 돈을 주는데도. 네, 일본차 갖고 올 때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어느 나라 가더라도 한국 간판 많잖아요. 음식점 많고요. 없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중국 자체에서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들어가야지 저는 된다 생각을 하는데 중국도 분명 커지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15년 되면은 과연 한국 사람이 중국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을까? 지금도 힘들다고 하는데. 네. 예,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보다는 좀 투자 비용이 아직은 좀 저렴하고 그리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겨냥했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정말 뭐 일본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어떤 한국가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단은 더 범위가 넓고요. 그리고 중국은 중국만 바라본 게 아니고 저는 동남아시아를 다 본 거고요. 네. 중화권들이 있잖아요. 전세에 뿌려져 있는 그렇죠. 그 중화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뭐 전적으로 볼륨이 있어야지 또 뭐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나갈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경쟁력은 중국이라는 내수 시장을 통해서 볼륨을 확대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5년 정도, 5년, 맥시멈 5년은 남았다. 앞으로. 저는 5년, 네. 5년. 네. 네. 5년이면 5년이면 땡치는 거고. 자, 그러면 돈 얘기 좀 할게요. 네. 사업을 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그 현금이 이 패션도 돈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들어오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현금 흐름이요. 네. 또 규모도 크시기 때문에 이제 매출 규모도 크시기 때문에 몇백억이기 때문에 그게 돈 유동하는 게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돈 때문에 되게 힘든 적은 없으시고 만약에 돈 때문에 정말 힘드실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걸 해결하세요? 사업할 때 그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몇백만도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일단은 그 요즘 패션이 계속 너무 이제 자금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금 싸움으로.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트렌드 반영해서 그때 만드는 거는 사실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한 번에 그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 줄 사람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1년 후에 팔 제품들도 사실 저희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오. 예. 그게 이제 기획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또 물건을 많이 만들 때는 어떤 거를 많이 만들어야 될지 한 부분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회사에서 뭐 신규 브랜드를 신상품을 만들 때 어떤 그런 들어가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검증이 된 제품들. 그 검증이 뭐냐면은 이제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라든지 또 한 번 정도 검증이 된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이제 회사에서는 좀 투자를 하겠죠. 캐시카우 같은 것들.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저희 현재 회사가 어느 정도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지 부분을 다 체크를 하고 만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무대포로 그냥 올인 이거는 없습니다. 네. 패션 사업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어떤 플랜이 있다 그러면은 거의 1년인 것 같아요. 예. 패션은 1년인 것 같아요. 제품을 만드는 부분은요. 그럼 1년 기간 동안에 그 자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먼저 기획을 하죠. 네. 기획을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그 국가에서 지원받는 부분들도 또 은근히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셔서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대출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예, 대출 많이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자금 관리하는 것만큼은 항상 기획을 가지고 항상 쓸 돈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상거래 특히 저 같은 경우 외상거래는 안 하거든요. 그게 철칙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돈 없는 사람하고는 사업은 안 한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한다. 그리고 외상거래는 좀 안 한다. 그 대신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뭐가 됐든 돈을 먼저 주면은 싸게 살 수 있어요. 예, 맞잖아요. 네, 예, 그렇죠. 누가 외상거래 많이 하는 사람한테 제품 가격을 싸게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죠. 무조건 자금에 돈에 대한 신용만큼 확실하게 하자. 사업이니까. 예, 그래서 거래처한테도 가격 중 현금 거래라든지 이런 조건은 뭐 저희는 뭐 30, 40이 이런 거는 없고요. 저희는 무조건 그냥 당일 결제 아니면은 늦어도 일주일 정도 이내에는 다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외국 바이어랑 거래를 하더라도 외상거래 쪽은 사실 좀 많이 배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요즘 온라인 유통 쪽은 자금 회전이 사실 좀 빠릅니다. 예, 늦어도 일주일,
예, 2주 안에 다시 자금 회전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작은 부분은 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하에서 경영을 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신규 투자를 자주 하는 사람 그 기업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매력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상품이나 아이템이 딱 다가왔을 때 놓치기 싫어서 딱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사업이 중간에 갑자기 벌려지는 건데 네. 지금 아주 매력적인 어떤 아이템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다 해도 지금 내년도 이런 계획 하에서 뭐 진행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하시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게 왜 아니냐면은 네. 제가 제품을 만드는 부분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100이 있으면은 그 100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제품이 회전하면서 자금이 돌잖아요, 또.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회사도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저희 이제 회사에 저희 총무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임원들이라든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 쪽에 계신 분도 많이 만나거든요. 네. 사업하는 사람은 배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배포가 뭐냐면은 내가 뭐를 지를 수 있는 돈이 아니라가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법인 통장에 얼마가 돈이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걸 가지고 움직여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규 사업이라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그러니까 저거네요. 배포죠. 배포네. 예. 그 현금이 쉽게 얘기해서 뭐 0원 이하면은 그건 정말 사업가로서는 자질이 없는 거고. 예. 최소 못해도 이제 장사가 안 된다, 정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자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네. 배포거든요. 네. 사업가에. 어.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항상 고정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매력적인 비즈니스가 있다 그러면은 요즘 제가 바꾼 게 그거죠.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런 거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가지고 같이 하는 개념으로 가죠.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조직 관리를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디자인은 부사장이 하고 있고 이제 물류나 유통 같은 쪽은 이제 전무이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제 대표님이 이제 광고랑 마케팅을 이제 담당하고 계신데 그럼 이제 각자의 분야에는 이제 관여를 안 하시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관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네, 뭐 국가도 뭐 나눠져 있잖아요. 세계 조직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관리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이제 광고 마케팅 쪽보다는 저는 이제 기획을 하죠. 오너니까. 네. 기획을 하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를 하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를 관리를 하면서 이제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비주얼 쪽은 업무에 대한 특성이 사실 강한 거예요. 예, 그건 당연하게 지켜줘야죠. 예, 제가 갑자기 가가지고 디자인을 하는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은 안 합니다. 네. 왜냐면은 그 친구들 자체가 전문가들이잖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비전문가잖아요. 대신 이제 이런 컨셉을 많이 봤던 사람이고 오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주는 거죠. 이런 쪽이 좀 더 나간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주는 게 뭐냐면은 통계 자료를 주는 거죠. 뭐 올해는 이런 게 트렌드일 거 이렇게 좀 나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작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운영이라든지 물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두운 사업이 같겠지만은 먹는 게 있으면은 싸는 거는 똑같아요. 예, 똑같잖아요.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획이 먼저 나오면은 올해 기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기획에 맞춰가지고 회사의 볼륨을 더 키울 거냐, 조직 세팅을 할 거냐, 아니면 줄일 거냐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업무는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얘기를 나누는 게 매일매일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뭐 밥 먹을 때 네. 정도 정말 이런 시간을 주로 비워서 하고 싫어하겠다. 있죠. 제일 싫은 게 사장님하고 밥 먹는데 사장님이 일 얘기하면 제일 싫은데. 아 근데 같이 많이는 못 먹습니다. 네. 그리고 오너가 또 많이 외로워요. 네. 오너가 가는 식당은 애들이 안 와요. 왕따. 원래 그래요. 네, 어느 맞아요. 조직이든지 오너가 자주 가는 식당은 시적으로 장사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원들이 잘 안 가요. 네. 근데 그 우리 사장님이 이제 처음에 네. 그 창업 멤버로 이제 누님이 합류한 거잖아요. 그렇죠? 디자이너스의 전문가 영역을 가지고 네. 회사든 잘 협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시켰단 말이죠. 현재 부사장을 맡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조직이 참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 디자이너를 담당하고 있는 부사장이 누님이 아니었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초기 창업 멤버들이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 혹은 뭐 성격의 문제 여러 가지로 대하는 태도나 지금 누님을 그 대하는 태도나
그다음에 생각하는 거나 보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누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전혀 남남이었다면 일로 만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달라지는 거는 없다고 보고요. 아, 거의 똑같이.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일단 회사에서 일할 때 직원들이 제일 경계하는 게 있어요. 뭘 싫어하냐면은 저희 임원들을 이제 빼고요. 패밀리가 들어오는 걸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회사에서 내부적으로는요. 그리고 그것도 적절한 이제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어느 정도 조직이 커져갈 때는 또 식구가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네.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경험해보면은요. 네. 근데 안에서든 내부적이든 저는 항상 공평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 서로 불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외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해요. 내가 식구니까 더 잘해주는 건 없다. 예. 그리고 오히려 식구니까 불이익을 받는 게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예. 왜? 더 잘해주면은 잘해준다고 뭐라 그럴까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항상 내부적으로는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인드나 어떤 인성적인 부분들이 좀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뭐 저희 금지 말고도 다양한 사업 많이 했었거든요. 뭐 일례로 제가 미용 쪽에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미용 쪽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면서 그 브랜드 네임은 그때 당시에 일했던 직원 이름으로 했어요. 예, 네 거라고 한 거예요. 네 거니까 네가 책임을 가지고 네가 해라 했던 거죠. 그건 저는 뭐냐면은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사업을 커 나갈 때 충분히 그 친구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을 얘기는 다 하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본인들이 못 버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 나갈 때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회사가 좀 금상첨 말고도 제가 법인회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참여하시는 분들도 지금 거의 대다수가 제가 그 업무를 잘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요. 그 업무를 워낙에 잘하시는 분들을 제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단 회사 내부적으로 제가 더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은 필요하니까 가는 거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너의 마인드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거를 원하니까 당신이 왔었을 때는 나와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좀 많이 깨지는 경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시간 Q&A 이제 시간 Q&A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편하게 마이크 좀 준비해 주고요. 네, 질문하실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마이크 좀 준비해 줘요. 그다음에 대표님 오늘 네. 그 질문 잘하는 사람한테 네. 뭐 왕뽕불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왕뽕불. 그 상품 많잖아요. 그 상품 몇 가지 좀 주시는 거 괜찮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질문 잘하는 분한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대표님께서 상품 많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잘한 분에서 자, 질문하실 분 온라인에 쓸 때 질문 받을게요. 온라인에 뭐 있거든요. 네. 민원정님께서 자라 브랜드가 성공한 이유가 스피드라고 들었는데 유행이라는 스피드를 따라잡고 겨울에 봄 상품을 만드는 것을 모든 업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종류의 스피드가 성공 전략이 될까요? 그게 패션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이제 이게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네. 자라도 패스트 패션이긴 하지만은 거기도 기획을 다 합니다. 네. 기획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느 공장에서 오늘 만든 디자인을 몇천 장, 몇만 장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하는 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많이 나올 때 디자인이 30개, 40개도 나와요. 매일 나와요.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매일매일 나오는 디자인들은 이제 트렌드를 반영을 좀 하겠죠. 네. 그러니까 전체 상품의 한 50%는 트렌드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트렌드가 나오잖아요. 트렌드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패션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그 행사라든지 네. 이런 어떤 그런 패션쇼 같은 현장에서 미리 나오잖아요. 지금 거의 2014년 SS가 나올 거예요. 2015년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행을 보면서 잡아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율을 많이 맞춰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매일 만들 수 있는 디자인들은 분명 저희도 항상 당일날 뭐 유행 있잖아요. 뭐 드라마라든지 연예 입고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제품이 나올 때 이거는 이런 겁니다. 요거는 요런 겁니다. 사실 표현을 못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 강사들이 중국어나 중국 문화,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표님처럼 중국에 나가서 현지화를 하려고 하는 대표님들이 이제 현지화를 할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었으면서 그건 어디서 주로 정보를 구하셨나요? 일단은 중국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먼저 그 중국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나 현지 파트너가 없기 되게 힘들잖아요. 정보가 없으니까요. 일단 중국 직원부터 뽑았으면 좋겠어요. 네. 중국 직원을 뽑아야지 최소 못해도 그 사람한테 정보를 얻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직원을 통해서 충분한 면접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중국의 그 신분증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한국에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도 한국 사람이 100만 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중국도 한국에 들어간 사람이 100만 명이 정말 그렇게 있어요. 네. 정말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을 먼저 뽑으셔야 돼요. 좋은 사람을 그 중에서도. 그렇죠. 네. 어차피 면접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람의 면접을 보고 그 중에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그 사람이죠. 나하고 이 비즈니스를 내 옆에서 어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뽑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랑 정말 예전에 연태라는 데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딱 돈 1,000만 원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예. 근데 그건 이제 뭐냐면은 그 친구를 통해서 또 현지에 있는 바이어들 저보다는 많이 하니까. 네. 예. 어떻게 이용을 많이 하는 거죠. 직원이라기보다는 좀 파트너 같은 느낌도 드네요. 파트너 겸 직원 겸 통역 네. 겸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인재는 어떤 식으로 어떤 점을 보십니까? 그런 인재를 발굴할 때 면접을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면접을 어떤 많이 점을 보세요? 저는 일단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직접적 미팅했었을 때 그 대화예요. 예, 대화를 많이 신경을 쓰고요. 대화. 그리고 이제 인상적인 부분들, 느낌, 네, 많이 보죠.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기준이 아니라 느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예, 그냥 호감이 가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눴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내 말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은 나보다 상대방이 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네. 예, 그럼 제가 들을 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땡겨요. 근데 참 저는 그때 만나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또 어떠한 사람들과는 전혀 그 상대를 안 한다라는 원칙이 있으시잖아요. 전 그거 듣고 아주 재밌었는데. 아, 그건 이제 경험적인 부분인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가 잘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편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그런 편견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멀리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동고래 자체가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로는 전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전화를 안 받는 사람하고는 비즈니스를 안 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전화를 안 받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예. 그리고 전화를 하면은 답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큰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제 뭐 특히 뭐죠 사업을 많이 하니까 뭐 덩고리 할 때 먼저 줘라라고 하는 사람들, 예,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 사실 뭔가 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병법세도 나오는데 항상 내가 먼저를 원할 때에는 내가 먼저 줘야 되는데 상대방은 뭐냐면은 이제 먼저 그냥 받으려고만 하는 부분들. 왜 저는 어차피 1대1은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뭔가를 주면은 저도 다른 걸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가능한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전형적인 사자의 네. 이제 어떤 그런 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네. 네, 그 쇼핑몰 하시면서 아마 그 재고 관리가 가장 큰 부분이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싶어서요. 재고 관리 너무 이제 크게 물어보시니까 저는 재고 관리를 할 때요. 일단은 물류는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스페이스가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스페이스 공간에서 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재고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하는 그 창고 자체에서부터 다 분리를 시켜놔요. 저희 회사에 맞게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물건을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입출고도 정확하게 구분을 짓는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 제품은 바코드화 시켜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무조건 재고 관리는 무조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할 때마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그 공간이 비어있는 부분에 맞춰서 기획을 하잖아요. 그럼 기획이 된 물건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건 무조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밑에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다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이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게 빠져야 되는 개념을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요. 그런 개념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발주 관리 시스템을 또 만들죠. 그러니까 통계에 위한 이제 발주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더 잘 나갈 거냐, 어떤 게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 무조건 백백백백이 아니라 어떤 거는 더 만들고 어떤 건 적게 만들고 이런 것들 자체를 만들어 놓겠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고는 무조건 오너가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는 다 돈이잖아요. 돈이니까. 돈이기 때문에 딴 거는 몰라도 저는 매일매일 그래도 재고 창고는 맨날 돌아다녀요. 회사 있을 때는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물건이 많이 쌓여 있냐, 아니면 이제 물건이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고 있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물건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죠. 네. 오너가 상당히 꼼꼼해야 되겠네요. 이런 쪽에 꼼꼼한 것도 중요한데 저는 꼼꼼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오너의 눈에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꼼꼼한 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뭘 많이 하냐면은 저는 이제 메모를 많이 해요. 네. 저희 오셨었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드판이 제 뒤에 있거든요. 저기에다가 이제 이걸 쓰는 게 마카펜을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다 A4지로 그 매직펜으로 크게 써가지고 붙여놔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나도 보지만은 이제 애들도 보라고. 네. 예. 그렇게 써놓죠. 그걸 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그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그건 중요한 거니까요. 네. 네. 자, 또 질문?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많이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아야 하나만 일단 하세요. 네. 일단 환율, 그러니까 수출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환율일 텐데요. 네.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지금? 환율 관리 제가 처음에는 환율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을 언제 해봤냐면은 제가 2007년도에 중국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2006년도에는 연태라는 데 들어갔었어요. 그 연태에서의 사업은 뭐였냐면은 중국에서 판매를 하는 거였어요. 판매를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환율이 거의 한 140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중국에서 생산도 하고 뭐 좀 하자. 2007년도에 들어갔어요. 올림픽이 딱 하고 나서부터 중국이 갑자기 환율이 확 뛴 거예요. 말이 안 되게요. 당시에 중국에 계신 모든 한국 분들이 다 정말 부도 맞고 다 들어왔어요. 예. 근데 환율이라는 게 재밌는 게 요즘 저 같은 경우죠. 저는 환율을 정할 때 변동환율이 있잖아요. 변동환율이 있는데 저는 항상 꼭지점을 잡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국 환율이 183원 정도가 될 텐데 그럼 저는 어떤 얘기냐면 190원을 잡아버려요. 최악의 네, 그게 제 회사 기준이에요. 원가 기준이요. 190원이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내려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꽁돈. 근데 이제 뭐냐면은 저도 이제 정세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계속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갑자기 이제 올라가든 내려가든. 근데 이제 요즘은 반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올라가도 좋고요, 내려가도 좋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수입도 해야 되고 수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수출할 때 환율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중국에서 판매를 할 때는 190원 잡고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요 170원 잡아요. 상품이나 뭐 이런 것 통해서 해지 같은 건 안 하세요? 그건 안 합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금융은 제가 예전에 펀드라든지 사실 주식 좋아했었어요. 했는데 그건 사람을 일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프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골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취미로 하는 건 좋은데 네. 뭐 한 달에 뭐 4번, 뭐 6번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취미 생활로 어떤 그런 핸드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제 어떤 일적이든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는 건 맞는데
그냥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펀드나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저 예전에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거는 너무 그쪽에 많이 시간을 할애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업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여기에 내 머리가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지 차원으로 안 해요, 근데요. 네. 네.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오케이. 자, 온라인에서 최송님께서 좀 하셨는데요. 마케팅과 매출은 무조건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이익이 부진했던 경험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마케팅은 억수로 했는데 매출은 별로 안 일어나고 뭐. 마케팅은 매출과 비례하죠. 매출과 비례를 하는데 이제 마케팅도 두 개겠죠. 그러니까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케팅과 그다음 이제 브랜드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마케팅이 나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은 보통 업체들이 많이 하는 게 전체 매출의 보통 한 10에서 한 20% 정도 선에서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10%를 많이 하고요. 좀 보수적으로 갈 때는 한 5% 정도 선에서 가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20%까지 땡기죠. 기본적인 전략은 다 안에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또 광고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면은 또 싼 것도 있어요. 네. 예, 싼 것도 있고 저희 회사 중에 광고 대행사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광고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도 또 수익이 나오는 경우라든지 제휴업체들 많이 관계가 또 많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저는 제일 마케팅을 할 때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효율 분석을 무조건 해요. 효율 분석을요. 근데 그 효율 분석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뭐죠?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뭐 100만 원이라는 돈을 마케팅을 썼었을 때 매출이 얼마가 나오면은 그게 과연 이제 이익일 수 있느냐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400을 했었어요. 400%. 정말 좋은 거죠. 네. 그게 이제 2007년도, 2008년도 때가 그런 비율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많잖아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사실 효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할 때하고 지금 효율을 딱 10분지 1 차이 나요. 정말 효율이 안 좋아요. 요즘은 1억 광고를 때리면요 매출 1억 나오거든요. 야.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광고가요. 근데 이제 광고를 안 할 수는 없죠. 광고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중에서도 자기 회사와 맞는 광고의 그 기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맞는 채널들. 그 다음에 또 금액을 분산을 하더라도 광고가 똑같은 광고가 아니라 뭐 키워드, 뭐 리타켓, 뭐 비딩, 배너, 뭐 오버추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맞는 거죠. 이만큼 광고 예산이 나오면은 내가 얼마큼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되고 요거는 어디다 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광고의 집중을 포커스를 뭐로 맞출 거냐 매출을 볼 거냐 브랜드 광고로 볼 거냐 아니면 회원수 가입에 유도를 할 거냐 이런 게 있죠. 네. 그 광고에 맞춰 가지고 이제 회사 내부적인 상품 계획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좀 상당히 깁니다. 근데 광고는 제일 했던 게 뭐였냐면요. 아까 그런 거죠. 뭐 2억, 3억 정도 광고를 했는데 뭐 매출은 뭐 1억 나오고 2억 나오고 이런 광고들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왜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해본 광고죠. 해본 광고는 실수는 안 하는데요. 안 해본 광고는 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네이버에 예를 들어 얘기도 되죠. 뭐 네이버나 다음에 뭐 하루를 광고하는데 금액이 2억 원이다. 뭐 1억 원이다. 이런 게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해보고 싶은 그거요. 안 해보면은 후회할 것 같고. 노출이 계속 되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료죠. 그러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안 된다고 다른 분이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저는 오늘 박 대표님 보면서 되게 뭐랄까요 그 체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아까 직원도 그 본인 광고 효율 모든 거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효율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되게 잘하시고 그걸 복귀하시고 그래서 진화하시는 것이 되게 장점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질문 또 있으시면 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섬유 산업 관련돼서 많이 사양 산업인데 대표님 같으신 분이 한류 열풍뿐만이 아니라 섬유 사업 하시는 분들께 큰 어떤 이제 희망 아닌 등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다른 부분보다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인생의 중요한 어려울 때 어떤 한마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요즘 페이퍼 컴퍼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한 부자들이 없다 보니까 그 부자가 나쁜 건 아닌데 부자라는 인식 자체가 대부분 나쁜 놈. 저놈은 뭐 아버지한테 돈 많이 받은 놈, 아니면 사기쳐서 하는 놈, 이런 식의 인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처럼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어떤 성공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다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성공의 개념이. 그래서 그게 직접 궁금합니다. 질문을 너무 길게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죠? 이게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인생의 좌우명은 저는 사실 하나가 아니고요. 저희 회사 가면 모니터에 포스티지가 딱딱 붙어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아. 오너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포스틱을 막 붙여놔요. 그게 뭐냐면은 막 그런 거 있죠. 야, 뭐 정신 차려라. 한번 더 몇 번 생각해라. 그 다음에 뭐 읍참마석해라. 쉽게 해서 아니면은 버려라. 막 붙어 있어요. 저는 좌우명이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네. 예,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냥 사업적으로 딱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행동하라예요. 예, 행동하고 행동해라. 예, 대신 깊게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리고 판단은 빨리 해라.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대표님이 생각하는 성공. 성공이. 성공에 글쎄요. 저는 요즘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요. 저는 일을 되게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단계는 넘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건희 회장이나 이분도 얼마 돈 많이 갖고 계십니까? 근데 과연 돈이 많다고 즐거워하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는 뭐냐면은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사업을 할 때. 제가 어제 중국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 그게 사실 저희 회사에 관련된 일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업을 할 때 아까 그 장사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나만 가지고 나 혼자 뭔가를 해야지 이런 개념 가지고 사실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동조해 주는 사람들도 없고 고민을 나눌 사람들도 없고 그냥 혼자서 기쁘고 혼자서 슬프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외국 쪽에 나가서 사업하다 보니까 그 외국 나가면 참 애국심 많이 생기거든요. 그냥 왠지 외롭고 막 태극기 애국가 들리면 괜히 눈물이 나고 막 정말 그래요. 네, 외국 나가면 그래요 정말. 왠지 그러니까 애국자가 다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이 사람들이 나랑 미팅할 때 얘기 나눌 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메이드를 안 시켰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굳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무조건 얘기 나눌 때는 같이 하자 재밌잖아. 예. 그리고 우리 그냥 나이 먹어서도 같이 술 한잔하고 예. 그냥 재밌게 하면서 얘기 나누지. 전 이거를 원해요. 네. 그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요즘 사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좀 대신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좀 돈을 쓰는 것도 좀 떳떳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안티적으로 예. 왜냐면 그것까지 너무 해버리면 사실 그것도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올바른 어떤 그런 돈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가 좀 더 많이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같이 하자입니다. 네. 자,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네. 저 오늘 그 대표님의 열정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람 태어나서 네. 죽을 때까지 항상 선택을 하는데요. 특히 CEO께서는 의사결정을 매번 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결정에 대표님들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면서 요거는 한 실패의 사례 한 가지, 잘한 경우 한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을 워낙에 저희 하루에 제 결제판이 요만큼 나오거든요. 이게 다 이게 생각이에요. 예,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의사결정의 기준은 아무래도 제 판단력이겠죠. 예, 그 판단력 자체를 뭐 경험도 있을 거고요. 그 판단력의 그 여러 가지 그 기준에 그리고 또 뭐 외부를 통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큰 사안을 가지고 하루 만에 결정은 안 합니다. 절대로요. 그리고
최소 못해도 일주일, 정말 2주, 한 달 정도 생각을 깊게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이제 그 과정을 몰라서 제가 좀 더 몸이 많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얘기를 안 하죠. 일단은요. 왜냐면 제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루가 달라요. 예. 어떨 때는 이거고, 어떨 때는 반대가 돼버리고, 또 이렇게 돼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사숙고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들,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죠. 다시 한번요. 그런 개념으로 먼저 제가 의사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생에 2번 좋은 거 나쁜 거가 일단 중국 사업 비즈니스 했었을 때 먼저 몸이 움직이고 먼저 들어갔던 것도 저한테는 큰 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안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정말 모르거든요. 예. 너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계속 이제 수업료를 내고 배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모르고 했던 거, 예. 모르고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신중하지 못했던 걸로 인해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깼던 거 있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2년, 3년, 4년, 5년 되면은 터진다라는 개념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게 이제 아까 초창기 온라인 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이제 절세와 탈세의 그 애매한 점들. 예. 근데 모르니까, 시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사가 갑자기 뭐 1년 지나니까 50억이 되고 2년 지나니까 100억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전 경험이 없잖아요. 뭐 직장 생활 것도 없었고, 회사에 뭐 총무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사람 관리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관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제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조금만 더 사업을 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만큼은 조금만 더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제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4년을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네. 자, 또 질문, 네. 한 명만 더 받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전에 하루에 처리해야 될 그 결제 파일이 막 이만큼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이 즐겁고 재밌다고 하셨지만 그런 많은 일들을 매일매일 하시려면은 한 번씩 이렇게 지치거나 좀 몸과 마음이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즐겁다고 해도, 아무리 즐겁다고 해도.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여유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유가 상당히 많고요. 일도 많이 하는데요. 그 결제판이 이만큼이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다 보긴 봅니다. 보는데 결국엔 그 결제판이 저만 보는 건 아니고 다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다 어느 정도는 다 검증이 다 된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아까 그 사업하다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오너 눈에만 띄는 게 있어요. 그냥요. 예. 그걸 잡아내죠. 근데 그걸 잡아내면은 좀 침성들을 많이 해요. 많이 깨요. 네. 왜? 그게 좀 걸린 거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막 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로 인해서 다른 쪽 파트까지 다 이제 긴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할 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는 직원들한테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릇을 키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그릇이 뭐냐면은 스트레스 그릇을 좀 키우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그릇? 예, 스트레스 그릇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그 스트레스 그릇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요만큼만 스트레스 받으면은 나가 떨어지는 거죠.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외부의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뭐 안 좋은 거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도 그릇이 이만하면은 사실 막 들어와더라도 그게 충분히 받아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만드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좋더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양한데 저는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뭐 간단하게 몸으로 말하면은 뭐 샤워하는 거 좋아하고요. 샤워. 반신욕하는 거 좋아하고요. 물값이 많이 나오겠구나 집에서. 예, 뭐 마사지 받는 것도 좋아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머리가 복잡할 때는 잠을 자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욕하는 거? 아니요. 얘기를 많이 나누는 네? 거예요. 얘기를 많이 왜냐하면 오너들은 다 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외로워. 왜냐하면 그 조울증이라는 게 조울증. 항상 이제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이런 게 매일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즐거운 거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얘기를 나누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 네. 우울할 때라든지 있었을 때 이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은 기쁠 때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잘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오만. 그다음에 이제 예, 오만 아니면 이제 자신감이 넘쳐 자신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좀 오버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좀 잘 되면 배 아파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겸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될 때 기쁠 때는 조용히 있고요. 예. 뭔가가 외롭고 슬프고 정말 막 미칠 것 같으면은 이제 뭐 이제 대화를 나누면은 좋아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업 비즈니스 얘기도 나누고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찾죠.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유는 일단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가족이 있으니까 이제 가족하고 지내는 걸 좋아하죠. 예. 아까 그 뭐야 조직은 그렇게 좀 긴장감 계속 줘야 됩니까? 조직원들한테 긴장감을? 네. 왜요? 왜요? 나도 이제 줘야겠네. 지금 안 줘, 하나도 안 줬는데요. 이게 긴장감을. 그러니까 조직원의 그 규모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네. 뭐 10명 조직, 20명 조직은 그냥 네. 가족과 같은 그런 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긴장감 네. 주지 말고? 네. 주지 말아야겠다. 그냥 계속 회사를 좀 느낌을 줘서 직원을 늘리고 그다음 스트레스를 네. 근데 이제 조직원들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파트가 다 다르잖아요.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매너리즘 빠지거든요. 네.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긴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맞아 온라인으로 한 분 신현봉님 질문하셨는데요.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쇼핑몰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이분 이걸 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따라 그래요? 말라고 그래요 지금? 네. 별로 얼굴이 안 아니, 보이는데. 이거 얘기 드릴게요. 제가 자격증이 그래도 있어요. 저도요. 네. 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학교를 전산과 나오다 보니까 정보처리 기사 1급이 있어요. 야, 전산과 안 나오게 생겼는데 전산과? 예. 그러니까 1급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뭐 예전에 뭐 인터넷 정보 검색사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예, 저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자기 만족. 네. 돈 되는 건 아니다. 네. 사업에 도움도 안 되고. 아니요. 도움이 안 되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요. 자기 만족.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면 좋은 거고요. 내가 땄는데 네. 이거 왜 땄지라면은 일단은 그거는 딸 이유가 없겠죠. 네. 근데 온라인 회사에서 그게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거 하겠고요. 다음 주 방송 매주 월요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 두 부부 CEO, CTO예요. 왼쪽에 계신 분이 조정민 CEO, 오른쪽에 계신 박미경 CTO. 그래서 4CS라고요. 순이익률 40%입니다. 여기가 매출 100억 이상, 100억 정도 하는데 순이익이 40억을 해요. 순이익이. 그래서 되게 이제 만나 뵀는데 두 분 만나 뵀는데 아주 부부가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서 IT 기업입니다. 여기는 IT 기업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이제 앞으로 매주 업종도 다를 거고 다양한 컬러의 그 CEO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하여튼 좀 더 하여튼 최대한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질문하고 제가 질문 막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네. 요 질문 좋았다. 그런 분들 한 3분 정도 고르셔가지고 뭐 뽕브라건 뽕팬티건 뭐 네. 자, 세 분. 네. 어떤 분? 네.
마지막에 저분하고요. 저기 학생분이신가요? 아 저분은 좀 네. 저분요? 네. 저분은 좀 뽕브라가 엑스라지 봤다. 여기 학생분도 괜찮았고요. 질문. 여기 이 친구하고 또 한 명이요. 저기 안경 쓴 학생분도 괜찮았고요. 네, 또요. 그다음에 여기 안경 쓰신 분도 괜찮았습니다. 누구요? 아, 네. 오케이. 세 분은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서요. 저희 여기 대표님한테 이름이랑 그걸 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나중에 대표님께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주소랑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네. 남성용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맞추는 걸 하죠. 네. 글쎄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되죠? 뭐 그냥 편하게. 네. 일단은 좋은 자리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요것 때문에 왔습니다. 네, 요것 때문에 왔고요. 그리고 정말 운이 없었으면 못 올 뻔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 의지가 아니라 뭐 공항이라든지 비행기 편 때문에 못 올 뻔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와가지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또 좋은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프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진행하려면 저희 협찬이 필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뭐 저희 현물도 받습니다. 현물도 받으니까요. 앞으로 언제든지 협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CEO 토크 1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